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수석교사 장은경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Beyond Language Fluency, Nurtur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Mindsets in Career English Programs 라는 주제로 작년에 제가 했던 진로 영어의 수업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또 그동안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제가 영어의 그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업을 해왔었나를 잠깐 그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운데 제가 33이라는 숫자를 넣어놨는데 제가 올해로 이제 3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수업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했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생각을 해보니 CLT 이게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영어 수업에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학교의 고등학교 특히 현장에서는 이 당연한 게 참 당연하게 지켜지기 어렵지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수업의 장면에서 커뮤니케이티브한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랭귀지를 랭귀지 knowledge 자체로만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을 영어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영어라는 도구의 필요성을 배우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근거해서 CBI, 또 TBL, PBL 이론들이 저의 수업을 설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쳐 왔었던 것 같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가지는 주도적인 학습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인파워링과 스튜던트 에이전시 부분을 수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사회정서적인 역량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보편적인 학습 설계로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고요. 또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저의 힘으로 다 효과적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 수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보여드릴 그 진로 영어 수업 사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과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2022 교육과정이 이제 1학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인데 2015에서는 진로와 연계한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취지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네 과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 읽기 이렇게 네 과목이 있고 저는 실용영어하고 진로영어를 수업을 해봤고 또 영미문학이나 영어권 문화는 일반 영어 과목을 가르치면서 영어 1, 영어 2, 또 공통영어 이런 과목을 가르칠 때 시간을 따로 좀 할애해서 많이 가르치고 어,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라는 과목을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는데 우리는 워낙 수능이라는 입시가 너무 공고해서 학교의 수업이 계속 똑같이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어법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래서 specific purposes를 가진 이런 영어를 과목을 개설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이쪽 방향으로 좀 해봐라 라는 취지로 개설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진로 영어를 작년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맡으면서 진로 영어의 성격을 보니까 직업 및 진로 분야의 실무 영어 능력을 함양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진로에 해당하는 이게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따로 있겠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직업이 엄청 다양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 직업은 또 없어지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갔을 때는 새로운 직업이 또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때 필요한 실무 영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까? 라는 고민이 굉장히 깊었고, 교과서 내용을 봐도
이게 일반 영어와 어떤 차이가 있지? 이것이 진로와 딱 관련돼 있는 특별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을 한다는 거는 1년간의 에듀케이셔널 저니를 학생들과 함께 떠나는 수업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우리는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국가가 결정한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교가 정하고 선생님들이 정한 교과서 그대로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배워야 하는가? 이것부터가 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파워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1년의 수업 여행을 떠날 때 이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선생님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학생들이랑 같이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큰 고속도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국도를 선택해서 그 예쁜 꽃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또 잠깐 길도 잃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루트를 정하는 거 또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같이 챙기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첫 시간에 What is Career English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가락 하이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둔촌고등학교로는 올해 옮겼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가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해서 이 수업 사례는 이제 가락고등학교의 수업 사례입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로 영어의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미래 진로 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일반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 개발을 위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과목이다. 다양한 진로와 전공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고 진로 탐색, 체험 등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협동학습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고 국제적 안목을 갖게 하고 이렇게 막 써 있는데, 그래서 결국 뭐를 가르치라는 거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진로 영어란 이런 과목이래. 라고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직업 및 진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해하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영어를 학습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고등학교 수업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자기가 어떤 직업에 갈지도 모르고 실제 그 직무,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에 맞는 언어, 영어를 학습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읽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가르치라는 건지 제대로 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 진로 영어라는 것에 이 목표를 읽고 어떤 게 너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범위를 한번 좁혀보는 사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취 기준도 듣기, 읽기가 다양한 직업 및 진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또는 글을 읽고 세부 정보, 주제 요지, 그다음에 내용의 논리적 관계,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 심정 태도 이런 거를 파악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성취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다양한 직업 및 진로 요 말만 빼면 다른 모든 영어 기본 과목의 성취 기준이랑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부 정보 설명 기록, 중심 내용, 뭐 말하는 거, 요약하는 거, 표현하는 거, 정보를 묻고 답하기 뭐 있는데 이제 약간 진로 영어에 특화된 성취 기준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직업 및 진로에 필요한 인터뷰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수행 과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인터뷰가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가상의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필요성이 와닿을까 굉장히 난해한 성취 기준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구현을 하기에는 그리고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는 글쓰기,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서식, 이메일 등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작성하기,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계획서 쓰기, 이 정도가 있어서, 요런 부분 정도를 내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학생들에게도, 이런 거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로 영어라는 과목의 목표야.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보자,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서상에 나와 있는 성격, 목표, 또 성취 기준만으로 좀 부족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를 아직 감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는 커리어 잉글리시라는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나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뭐 아티클이나 뭐 논문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열심히 서칭을 해서 요 정도 6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서 요것도 역시 학생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커리어 잉글리시라는 과목을 이렇게 한대. job search strategies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너희들이 희망하는 어떤 가상의 그런 직업이 어떤 근무 여건을 가졌는지 또는 뭐 보수가 어떤지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job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할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배우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는 것보다는 요런 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게 저한테도 좀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오고 학생들한테도 좀 설명하기가 좀 쉬웠고요. 그리고 워크플레이스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한데 이러려면 communicate effectively 하는 거, collaborate with others 이런 거를 잘 배워야 하는 거래.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잘 정하고 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이랑 협업 능력이 중요하겠구나. 또 소통이 잘 돼야 협업도 할 수 있는 거겠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에티켓, 그다음에 비즈니스 터미널로지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컬처럴 어웨어네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학교 안에서만 있으면 교실만을 보려고 하면 교실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교실 밖에 있는 분들이랑 많이 뭐 일도 같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만남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반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자주 이제 들으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할 기회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갖게 만드는 거, 그리고 다른 문화를 오픈니스를 가지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로 영어라는 과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진로 영어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 과목에서도 영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다 같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에게 진로 영어라는 과목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배운데, 그런데 너희들은 뭘 배우고 싶니? 라고 직접 물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Our Educational Journey 2023 진로 영어 수업 여행에서 너희들은 뭘 배우고 싶어?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뭐, 자유식으로 응답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진로 영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은 진로 영어 시간에 뭘 배우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선물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영어가 막 좋아서 진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였고요. 한 10% 정도도 안 되는 학생들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수학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진로 영어라는 과목이 등급이 안 나와서 좀 만만할 것 같아서 선택했다라는 친구들이 90%가 사실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업 의욕이 막 뿜뿜한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진로 영어라는 수업을 하면서 의미 있게 나는 정말 이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고 싶다.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가장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너희들이 배우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교사가 배워야 될 걸 다 정해주고 교과서 진도대로 이렇게 쭉 코스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나는 이걸 왜 배워야 하는 거지? 또는 내가 진짜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최종 목표는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게 뭔지를 쭉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파이널 러닝 아웃컴은 무엇이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배운다면 결국 한 학기를 마쳤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무엇이었으면 좋겠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able to do? 이렇게 물었고 학생들과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설문, 이제 전체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하고 토론을 하면서 1학기에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쓰는 거, 그 자기, 뭐 인터뷰 같은 거를 대비하는 그 측면에서도 좋은데, 나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나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잡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해야 되는 거니까 국내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컴퍼니, 그래서 지금 뭐 내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가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에 지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어떤 뭐 G사, M사 뭐 되게 유명한 회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내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보는 그래서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작성해 보자라는 거를 목표로 세웠고요. 2학기에는 1학기는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해봤으니까 2학기는 창업을 해보자. 우리가 우리의 진로가 어느 회사에 꼭 들어가는 것만 진로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창업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한번 설계를 해보자. 라는 걸까지를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회사의 입사 지원서를 내보는 것이어서 제가 주제를 From Discovering Myself to Creating Myself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면 학생들이랑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하고 싶은 거 또는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지 뭐 이런 질문들을 쭉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어떤 일이 하기 싫은지 뭐 이제 상세하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었는데 학생들이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본 일이 없었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도 했고, 생각해 보면 저도 역시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교직 경력이 33년이나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은데도 저는 아직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디스커버링 하는 거를 내가 누군지 끝까지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어.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왜 모르지?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 뭐가 되고 싶은지 나는 왜 결정을 못하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설정을 하고 내가 그 방향의 모습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Discovering Myself에서 Creating Myself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이번 학기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단원을 설계할 때 백워드 기반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desired result. 내가 바라는, 지향하는 그 최종 러닝 아웃컴을 먼저 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걸 아이들이 여기에 도달했다는, 이 학습 목표의 성과에 도달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acceptable evidence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평가 과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평가 과업을 학생들이 할 수 있으려면 수업 시간에 내가 뭐뭐뭐뭐를 가르쳐야 이걸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서 학습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1번 가장 먼저는 desired result가 무엇인지를 먼저 identify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도달했다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평가 과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평가 과업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제 학습 경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학기에는 이제
표, 서식, 그림 등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서식이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 진로에 대한 계획서를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라이팅 CV나 레주메를 작성하는 그런 걸 최종 과업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학습 경험을 디자인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일단 역량이라는 것,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1세기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으로 된 그 동영상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 두 주인공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그걸 학습, 뭐 듣기 활동도 하고 읽기도 하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역량을 추출해 보면서 이 외에 필요한 21세기 역량들이 뭐가 있는지 또 토론하고, 그다음에 나의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내가 더 잘 개발하면 좋은 역량이 뭔지, 그다음에 내 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걸 서로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잡 마켓 트렌드를 이제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미래에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내가 희망하는 그 직업은 대체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하는 사이트, 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도 해보고 그 결과를 뭐 읽고 쓰기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인드셋과 탤런트를 길러주는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넣기 위해서 유명한 그 미셸 오바마의 스피치를 학생들이 같이 읽고 또 섀도우 스피치로 연습도 하고 말하기 수행 평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실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나의 미래를 정말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냥 수업이니까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이게 정말 너희들의 미래를 진짜 진지하게 이번 시간에 이번 기회에 잘 고민해 봐야 해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그 죄송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있는 어떤 지인을 모셔서 게스트 스피커로 모셔서 학생들한테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 진로 영어 수업을 하는 반이 이제 제가 두 반이 있었는데 두 반 다 이분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실제로 이런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게 된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엄청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응답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어떤 직무든 영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라이팅 CV나 레주메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이 그냥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다.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job analysis report 같은 것도 써보고 이제 제가 준 과업들 중에서 그 실제로 그 입사 지원서를 쓰는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는 여력은 정말 안 되고요. 저도 지도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을 제가 한 세 개 정도 좀 학생들이 쓰기 쉬운 내용들을 좀 골라서 선별해서 주고 그중에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만 작성하는 식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요 1학기 때 했었던 그 입사 지원서 파트가 아니고 2학기에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학기 수업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2학기에는 이제 1학기에는 나를 주제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2학기는 이제 그 관심을 나 이외 바깥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넓혀보자 이렇게 학생들과 얘기를 하고 주제를 Co-Creating Tomorrow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할 건데 이 창업은 여러분이 살아나갈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기업이어야 해. 왜냐하면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아져야 너희들이 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이해하고 또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걸 통해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모두먼들과 협력적으로 생성하며 이를 말, 글, 비주얼 이미지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학습 성과로 디자이어드 리저트를 이렇게 그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학생들과 같이 읽고 이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함께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관련 성취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과업은 ESG 요소를 고려한 창업 아이디어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이렇게 피칭 대본을 쓰는 것과 이제 스피킹은 이 쓴 대본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근데 이때는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그룹 워크로 이렇게 피칭을 하는 이런 단계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학생들의 평가 과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그 학습 경험을 설계를 했고요. 그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잡으면 첫 번째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웜업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트리거 포토를 하나씩 전부 제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 또는 내 주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그 구글 클래스룸에다 이제 제출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슬라이드에다 쫙 붙여가지고 놨는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뭐 기후 위기나 뭐 고령화 문제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시 문제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지옥 같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너무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했었던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첫 번째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걸 일단 학습을 하고 본인들이 그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이 고른 사진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그 사진이 이 SDG의 어떤 그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가 사실은 가장 되게 심각한 문제고, 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앞에 나오는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모든 항목과 다 사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양성평등에는 요즘에 양성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성평등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퀄리티 에듀케이션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런 관련된 지문 같은 것들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이 기후변화랑 관련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는 이제 한참 전의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소셜 저스티스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가 왜 클라이밋 저스티스가 되어야 되는지, 이 문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한 그런 집단은 가장 적은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가장 적게 환경에 해를 끼친 집단이 사실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부터 시작해서 소셜 저스티스의 문제로 연결되도록 학생들과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향상하는 그런 토론 수업 같은 것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가 정신과 ESG 프린시플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이거를 읽고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기 활동 같은 거를 쭉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사실은 그냥 창업 아이디어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의 그 각 단계, 아이디에이션을 어떻게 하고 문제 규정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그 단계별로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 보게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되게 상세하게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과서가 있는 어떤 걸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새로 다 교재를, 부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검색하고 찾고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지만,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가르치고 싶은 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랑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좀 용납이 안 돼서 새로 교재를 사실은 다 만들었고 저 혼자만 1년 쓰고 그냥 그만두기에는 정말 아까운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좀 더 고민하면서 이걸 저 더 디벨롭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이 평가 과업은 이제 GRASPs라는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과업의 goal은 뭐냐면 present ideas for developing products or services that help solve various problems in our lives 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role은 뭐냐면 start the founders and employees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을 할 때 원하는 주제별로 이렇게 모둠을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인원을 딱 몇 명이라고 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팀은 2명인데도 있고, 뭐 어떤 팀은 5명인데도 있고, 제가 2명 이상, 뭐 6명 이하 이렇게 팀을 구성하라고만 가이드라인을 줬고, 원하는 주제별로 이렇게 좀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많은 팀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학생들은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CEO가 있고 뭐 CFO도 있고 CTO도 있고 뭐 COO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 맡아서 다 그 창업 아이디어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듣고 있는 반 친구들, 어디언스는 포텐셜 인베스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이 투자자들이 이 피칭, 로켓 피칭을 듣고 가장 투자하고 싶은 회사에 투표를 하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리얼한 세팅을 리얼 라이프 세팅을 주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시츄에이션은 이제 스타트업 아이디어 컴피티션이 있고 effectively convey the key points of your business idea, product or services to potential investors, partners or customers라고 이렇게 이제 상황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최종 그 프로덕트는 로켓 피칭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다음에 스탠다드 오브 크라이테리아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텐션 그래빙 해야 돼.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니까 글은 굉장히 퍼스에시브한 톤으로 이제 쓰여져야 되는 거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거기 6가지 항목이 포함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는 greeting, motivation, hook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기업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이번에서 제시했던 그 문제를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하는 솔루션을 반드시 제시할 것. 그 다음에 아이디어 MVP라서 Most Valuable Product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MVP를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설명으로 잘 구현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4번의 단계에서는 그 MVP를 보여주는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활용해서 이미지를 작성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ESG 팩터를 소개를 해라. 그래서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버넌스적으로 어떤 요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 창업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요거를 학생들한테 자기네 기업을 이런 요소를 잘 그 고려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단계를 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 기업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거를 분석하게 하는 그런 단계도 넣었었거든요. 이런 요소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클로징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마무리는 비저너리 인스피레이션을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학생들이 이 단계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제가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싶은 거는 저는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평가를 받을 때 평가 유형이나 내용이나 뭐 시기나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사실은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는
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학교를 다니는 이상 교육 과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별적인 그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는 없지만 그 학습의 과정과 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인파워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전에는 이 평가 요소를 각각의 그 수행 과제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학생들이랑 같이 설정하는 단계를 꼭 거치는데요. 이게 러닝 타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스터리 고울이 무엇인지, 이 루브릭을 같이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걸로 이제 꼭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 얘들아, 이번에 발표 대본을 가지고 우리가 대본을 쓰는 수행평가를 한다면 선생님이 요거를 어떤 요소를 가지고 채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가 이제 저는 테크놀로지를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잘 쓰고 테크놀로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보다 지금 학생들은 훨씬 더 발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고 이제 고등학교로 갈수록 아마 더 하겠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뭔가를 막 왁자지껄 떠들고 같이 의견을 막 교환하고 이런 문화가 엄청 약해지고 아이들은 그냥 각자 혼자 조용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또 짝끼리 같이 얘기를 해서 뭘 적으라고 해도 안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예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응답하라고 하면 아이들 금방금방 이제 응답을 하기도 하고 이게 모든 아이들이 쉽게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걸 띄워주면서 의견을 공유하게 하면 그 다음엔 조금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굉장히 좋은 이렇게 이런 도구가 생겨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대본은 어떤 요소들로 평가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주제랑 관련을 해야 된다. 내용이 다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뭐 어법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이 의견들을 쭉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코멘트죠. 학생들 이렇게 시켜보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부분에 맞게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는가, 독특함, 창의성, 이런 이제 응답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막 글의 응집성, 표현력, 막 이렇게 되게 전문적인 용어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가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갖느냐, 안 갖느냐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수행 과제를 수행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고 이걸 다 같이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별로 모여서 지금 화면에 보여 있는 여러 가지 저런 평가 요소들을 우리가 잘 취사 선택해서 쓰기랑 말하기의 최종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쓰기에는 분량, 뭐 문단별 필수 구성 요소, 문법, 주제, 설득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채점 루브릭에 아이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면서 명확하게 내가 가야 되는 러닝 타겟, 마스터의 고울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만드는 거 이런 단계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학생들이 이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AI 피드백을 사용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쨌든 AI를 어디까지 수업에 활용해야 되는가, 또는 AI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글을 쓸 때는 연습을 하는 단계는 구글 문서에다가 쓰게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쓰고 지우고 하는 것도 되게 여러 번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도구들의 도움을 받게 하는데, 랭귀지 툴이나 뭐 퀼봇이나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어법 같은 거 또는 언어의 쓰임을 잘 못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기도 하고, 번역기도 사용해 보게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아예 안 쓰게 했을 경우는 지금 교실에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 영어 학력 격차가 정말 너무 심해서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생과 그냥 하지 않겠다.
시종일관 버티는 학생들로 딱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배움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배움이 느리거나 스트러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지 않겠다를 굳게 마음먹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도구를 하나도 쓰지 말고 쓰는 건 너희가 직접 사고하는 고통스러운 사고 과정을 거쳐서 지우개로 쓰고 지우고 하면서 여러 번 수정해 가면서 글을 쓰는 거야. 나는 글쓰기 사고력 훈련을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아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도구라도 좀 써가면서 일부분이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좀 해보되, 연습 단계에서는 온라인 문서를 쓰고 이런 도구를 쓰지만 최종 단계는 저는 다시 손으로 종이에다가 써서 제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도 되지만,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에 피드백은 구글 문서 단계로만 줍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종 쓰는 거는 이제 손으로 이제 쓰게 하는데, 브리스크 티칭이라는 제가 AI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줘보니까 사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딱 맞는 꼭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선생님의 너무 많은 에너지도 소모가 되고 사실은 그런 역량이 충분하게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학생의 이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라고 했었다면 이 쭉 읽고 거의 뭐 한 세 가지 정도 항목 정도로만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 정도만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글의 구조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이제 입력해놨던 항목이긴 한데 Collection of Ideas 또는 Grammar and Clarity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줘라 라고 제가 이제 그걸 세팅을 해놓으면 이 친구가 AI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피드백을 주고 또 grow, wondering 이렇게 잘한 점 또는 개선할 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잘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거를 와, 이 세상에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니, 이제 나는 정말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피드백의 정말 최종 목적인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방법. 그래서 넥스트 스텝은 이렇게 해야 돼.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뭐 풍부한 언어 사용, 설득력, 요 부분이 제가 채점하는 그 루브릭의 이제 채점 기준 항목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넥스트 스텝까지 제안을 해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피드백을 제가 학생에게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AI가 준 피드백은, 글만 읽었지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한 피드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성향이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AI가 준 피드백을 다시 저의 언어로 바꿔서, 교사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 또 제가 작년에 AI가 그 오토메이티드 스코링 시스템을 사용해서 학생들 작문을 채점하는 것도 써봤는데 AI가 직접적인 즉각적인 피드백을 줘도 학생들이 그걸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AI가 준 피드백보다는 선생님이 준 피드백에 더 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아, 선생님이 내 글을 읽어주니까 이렇게 쓰고 싶구나라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렇게 AI가 보조하는 그 피드백을 사용을 하면 교사의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 학생들에게 좀 더 풍성하고 전문적이고 또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지만 교사의 업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더라. 왜냐하면 이 피드백은 관계고 교사와 학생의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준 피드백을 다시 수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더 유의미하고 그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그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진짜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너무나 현실적인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수업을 이제 어디서 듣고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실 때 미리 학생들 정말 짠 거 아니고요. 자원하는 학생들 그냥 잠깐 불러서 즉석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진로 영어라는 수업을 배우면서는 정말 나의 진로, 저 미래를 향한 문이 저기에 있는데 문을 하나씩 하나씩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서 그 문을 향해서
그 도달해가는 그런 성장이 있었다. 이게 마치 게임에서 퀘스트를 이렇게 깨어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정말 너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이 기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대다 속에 저는 이제 항상 한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전부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학생들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수업을 성찰하게 하고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지도 적게 하고 또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하는데 학생들의 피드백을 읽으면서 매우 기뻤어요. 제가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지만 학생들이 영어가 진짜 영어를 배웠다. 그리고 이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 옆자리 친구와 나의 성적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영어 시간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피드백을 쭉 종합을 해보면 position shift, 그다음에 practical skill 얻었다, global perspective, 그다음에 personal exploration 이런 결과들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가 블로그에 지금 학생들과 수업했었던 그런 그 모든 학습 자료들을 다 소개해 놓고 또 다른 학생들의 수업 피드백도 여기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읽어보시고 어, 1년의 수업을, 이게 ESP 학회 발표라서 이제 진로 영어나 뭐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영어 수업에 대한 사례를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진로 영어 수업 아니라 그냥 일반 영어를 가르칠 때도 저의 목표는 항상 동일했었던 것 같아요. 좀 the more globally competitive 하고 socially responsible future generation을 기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영어 수업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영어 수업이 지금 학생들도 더욱 정말 이렇게 뭐 인공지능 번역기뿐만 아니지 전화기로 바로바로 다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고 막 이런 시대에 영어를 왜 선생님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라는 굉장히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어 교육 관계자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수님들이 학계와 현장이 함께 열심히 힘을 합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죄송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없어서 밑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